자, 지금부터 정말 흥미로운 문화적 탐정 이야기를 하나 시작해볼까 합니다. 어떻게 먼지 쌓인 30페이지짜리 대본 하나가 1940년대 한국에 잊혀졌던 목소리를 되살려낼 수 있었을까요? 이야기는 2010년대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한국의 아르코 예술기록원에서 연구원들이 수많은 자료들 속에서 아주 낡은 연극 대본 한 편을 우연히 발견하게 돼요. 분량은 딱 30페이지, 제목은 섬색시였습니다. 그런데 이 대본 정말 이상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어요. 일단 작가가 누구인지 도무지 알 수가 없었고요. 공연 기록은 또 어찌나 뒤죽박죽이던지 정보들이 서로 막 충돌하고 있었던 거죠. 한마디로 거대한 퍼즐 같았습니다. 오래된 신문 광고들을 한번 추적해봤더니 와, 상황은 더 복잡해지는 겁니다. 여러 극단에서 섬색시를 무대에 올렸는데 희한하게도 버전이 전부 제각각이었어요. 미스터리가 점점 더 깊어지는 거죠. 그러다 마침내 바로 이거다 싶은 단서가 하나 나왔습니다. 발견된 대본하고 내용이 가장 비슷했던 1946년 황금좌 공연 광고에 생전 처음 들어보는 청초생이라는 작가의 이름이 적혀 있었던 거예요. 자, 그럼 이 미스테리한 인물, 청추생은 대체 누구였을까요? 이게 바로 첫 번째로 풀어야 할 수수께끼였는데요. 그 해답은 흩어져 있던 공연 기록들 사이에서 정말 아무도 생각지 못했던 연결고리가 발견되면서 풀리기 시작합니다. 자, 보세요. 핵심은 이겁니다. 청초생이라는 이름과 이청산이라는 이름이 계속해서 같은 극단 그리고 같은 연출가와 함께 작업한 기록이 나온 거예요. 결정적으로 나중에 공연된 다른 연극 광고에 작가 이름이 이청산으로 딱 명기되면서 아, 청초생은 이청산이라는 배우 겸 극작가의 필명이었구나 하는 사실이 밝혀진 거죠. 첫 번째 미스터리가 풀리는 순간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작가의 미스터리가 풀리니까 이제 시선은 자연스럽게 작품 그 자체로 향하게 됩니다. 섬색시라는 제목이요. 이게 그냥 평범한 제목이 아니라 당시 사람들의 마음을 확 사로잡았던 아주 강력한 문화적 상징, 일종의 키워드였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더 놀라운 사실이 밝혀집니다. 알고 보니까 이 연극이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었던 거예요. 거의 20년 전부터 시작된 섬처녀라는 모티브가 시대의 흐름을 타면서 아주 흥미롭게 진화해온 그 마지막 단계에 있는 작품이었습니다. 이 변화 과정이 정말 드라마틱한데요. 한번 보세요. 이야기는 원래 유곽, 그러니까 사창가에 팔려가는 소녀에 대한 비극적인 시로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게 노래가 되고 마침내 1946년 연극에 와서는 남자가 자기 눈을 치료하기 위해 섬을 떠나는 이야기로 완전히 바뀌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처음 시작은 사실 굉장히 어둡고 비판적인 이야기였던 거죠. 경제적인 착취나 인신매매 같은 암울한 현실을 그대로 담고 있었습니다. 원작 시를 바탕으로 만든 노래 가사를 보면요. 정말 섬뜩할 정도로 직설적입니다. 섬 처녀가 어떤 운명을 마주하게 되는지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죠. 그런데 이총산의 연극으로 오면서 이야기는 180도 방향을 틉니다. 이런 어두운 사회 비판 대신에 개인의 사랑과 희생, 그리고 오해 같은 아주 가슴 아픈 멜로드라마로 완전히 탈바꿈한 거예요. 연극 줄거리는 뭐랄까 우리가 흔히 아는 멜로드라마의 공식을 그대로 따르는데요. 순수한 섬처녀가 상처 입은 도시남자를 만나 운명처럼 사랑에 빠지고 그를 위해 모든 걸 희생하지만 결국 오해가 쌓여서 이별의 위기를 맞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진짜 궁금해야 할 지점이 나옵니다. 왜 하필 사회 비판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이 낭만적인 사랑 이야기가 해방 직후 그 혼란스러웠던 시대의 관객들을 그토록 사로잡았던 걸까요? 핵심은 바로 이것입니다. 이 연극이 단순한 사랑 이야기가 아니라 당시 한국 사회가 겪고 있던 거대한 균열, 그러니까 전통과 근대라는 두 세계 사이의 간극을 비추는 거울 역할을 했다는 겁니다. 한쪽에는 초가집으로 대표되는 섬의 순박하고 전통적인 삶이 있고요. 다른 한쪽에는 양옥집과 대학생으로 상징되는 서울의 현대적이고 세련된 세계가 아주 극명하게 대비되고 있죠. 여주인공 월이 할아버지의 이 대사 한마디가 당시 사람들이 느꼈던 계급적, 문화적 불안감을 정말 완벽하게 보여주죠. 처음부터 이 둘의 사랑은 불가능하다고 선을 딱 긋는 겁니다. 이런 대립 구도는요, 연극의 공간 구성에서도 아주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연극이 딱 두 부분으로 나뉘거든요. 처음 두 막의 배경은 순박한 시골 섬이고 마지막 두 막은
모든 갈등이 폭발하는 서울의 호화로운 저택이에요. 두 세계의 충돌을 시각적으로도 보여주는 거죠. 생각해보세요. 이렇게 급격한 사회 변화 속에서 혼란을 겪던 관객들에게 이 이야기가 얼마나 강력한 현실 도피처이자 달콤한 판타지를 제공했겠어요. 현실에서는 넘기 힘든 사회적, 계급적 장벽이 이렇게나 높은데 연극은 아니야. 한 여인의 순수한 사랑과 헌신만 있다면 이 모든 걸 이겨낼 수 있어 하고 말해주는 거죠. 정말 강력한 판타지 아닙니까? 그래서 이 연극이 그토록 중요했던 겁니다. 단순한 로맨스가 아니라 전통과 근대, 시골과 도시라는 이질적인 두 세계를 이어주고 결국에는 화합할 수 있다는 위안과 희망을 주는 판타지였던 거죠. 결국 이 섬색 씨의 발견은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기록 보관소 어딘가에는 우리가 누구였는지, 그리고 어쩌면 지금 우리가 누구인지를 말해줄 또 다른 이야기들이 잠들어 있지는 않을까요?